우리가 매일같이 딛고 서 있는 이 땅, 되게 단단하고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이 고요한 표면 바로 아래에는요, 전 세계를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거대한 힘의 정체, 지진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건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어떤 힘이길래 우리 발밑의 땅을 이렇게 통째로 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요, 지구 아주 깊숙한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우리 행성 내부에 도사리고 있는 그 거대한 힘부터 한번 들여다볼까요? 사실 지진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상상력을 좀 발휘해야 해요. 무려 수십억 년 동안 우리 지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온 그 엄청난 시간과 힘의 스케일을 말이죠. 우리가 지금 하려는 이야기는 바로 그 장대한 스케일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진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개념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걸 움직이는 거대한 퍼즐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바로 판구조론이죠. 우리 지구의 표면은요, 암석권이라고 불리는 아주 단단한 껍질로 덮여 있어요. 이 암석권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각이랑 멘틀의 가장 윗부분을 합친 건데요. 이 단단한 층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이야기할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이 놓인 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암석권이 그냥 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유라시아판, 태평양판처럼 한 여러 개의 거대한 조각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각각의 조각, 즉 판은 너비가 수천 킬로미터에 달하는 진짜 거대한 암석 덩어리인 거죠.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이 판들이 1년에 고작 몇 센티미터씩, 그러니까 우리 손톱자라는 속도랑 비슷하게 아주 느리지만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서로 부딪히고 스치고 또 멀어지겠죠? 바로 그 경계면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특히 태평양 주변을 고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는 브레고리 지역은요, 전 세계 지진과 화산 활동의 거의 90%가 집중되는 말 그대로 지구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역동적인 곳이죠. 그러면 판이 움직이는 게 어떻게 지진으로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에너지가 쌓이는 비밀에 대해 한번 알아볼게요. 지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과학 이론이 바로 탄성 반발설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한마디로 지각의 에너지가 어떻게 저장됐다가 방출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자, 판들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경계에서는 엄청난 마찰력 때문에 서로 딱 맞물려서 꼼짝도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판을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힘은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죠. 멈출 수 없는 힘과 움직일 수 없는 저항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겁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마치 용수철을 계속해서 쥐어짜는 것과 같아요. 수십 년, 길게는 수백 년 동안 판은 미끄러지지 못한 채로 계속 휘어지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탄성 에너지를 조용히 계속해서 쌓아가는 겁니다. 긴장감이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최고조로 치닫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판과 판이 맞닿은 단측면의 마찰력이 강할수록, 그러니까 더 꽉 물려있을수록 더 오랫동안 버티면서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훨씬 더 강력한 지진으로 터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수백 년 동안 쌓아올린 그 거대한 에너지가 마침내 터져나오는 순간, 즉 지진이 발생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진이 터지는 순간은 크게 세 단계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땅속 깊은 곳에서 암석이 더는 그 힘을 버티지 못하고 딱 부서지는 진원에서 파열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이 순간 그동안 쌓여있던 에너지가 지진파라는 형태로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세 번째, 진원 바로 위 지표면인 진앙에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강한 흔들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퍼져나가는 지진파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도착하는 P파는 땅을 앞뒤로 압축시키는 식으로 움직이고요. 이어서 도착하는 S파는 땅을 위아래 또는 양옆으로 흔들기 때문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진은 발생하는 깊이에 따라서도 나뉘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역시 천발 지진인데요. 깊이 70km 미만의 얕은 곳에서 발생해서 가장 파괴적이죠.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중발 지진과 신발 지진은 주로 섭입대라는 곳에서 일어나는데요. 이 섭입대라는 게 뭐냐면
하나의 지각판이 다른 판 아래로 파고 들어가는 지역을 말해요. 말 그대로 거대한 판들이 서로 충돌하는 정말 격렬한 현장인 셈이죠. 근데 여기서 되게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지진은 깊이 700km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멘틀의 상태 때문입니다. 700km보다 깊은 곳은요, 어마어마한 열과 압력 때문에 암석이 딱딱하게 부서지는 게 아니라 마치 플라스틱이나 뜨거운 엿가락처럼 유연하게 흐르거든요. 지진은 암석이 깨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애초에 깨질 수 없는 상태니까 지진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진을 단순히 무서운 재앙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큰 관점에서 다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구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지진은 45억 년 된 우리 지구가 살아있으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다. 정말 멋진 말 아닌가요? 맞아요. 지진은 그냥 재앙이 아니라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 행성의 아주 자연스럽고 또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구의 심장 박동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지구는 앞으로도 절대 움직임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다음 지진이 언제 일어날까가 아니라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세계를 과연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가 아닐까요? 오늘 이야기가 그 이해를 향한 작은 한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